유엔 안보리가 초안보다 수위를 대폭 낮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오늘 7시에 표결 처리합니다. 미국이 강력 주장했던 원유 봉쇄, 또 김정은에 대한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모두 빠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전 7시에 북한 6차 핵실험을 응징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9일 만인데요.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합의한 새 대북 제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고 9개 나라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유엔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원유 봉쇄 조치와 김정은 제재 등이 모두 빠져 안보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하는 방식으로 새 결의안 채택을 묵인할 경우엔 만장일치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첫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지금까지 모두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면 원유 봉쇄 조치는 아예 빠졌습니다. 김정은뿐 아니라 여동생 김여정도 제재 대상에서 사라졌고 박용식 인민무력부장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또 다른 자금줄인 해외 노동자의 신규 채용도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일하게 북한의 섬유 제품만 초안대로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결국 미국이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밀어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공개된 초안보다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초안은 말 그대로 미국이 원하는 모든 대북 제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초강력 대북 제재안으로 불렸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예 빠지거나 크게 후퇴했습니다. 합의된 결의안을 보면 먼저 북한의 생명줄로 통하는 원유 봉쇄 조치가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봉쇄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약 54만 톤가량의 원유 공급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신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은 연간 대북 수출량인 200만 배럴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했습니다. 또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뿐 아니라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도 제재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해외 노동자도 초안에는 아예 고용을 금지하거나 기존 노동자 임금도 주지 않기로 했으나 신규 고용 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약화됐습니다. 북한의 화물용 선박도 유엔 회원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금지 품목을 싣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때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북한 선박도 9개를 추가했었으나 이번에 모두 빠졌습니다. 다만 광물에 이어 북한의 2대 수출 품목인 섬유 제품 수출 금지만 그대로 담겼습니다. 북한은 섬유 제품 수출로 연간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8천억 원 규모의 수출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새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와 김정은 제재가 빠졌다며 물탄 결의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원유 상한선 설정은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처럼 단계적으로 봉쇄하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